이번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작용 반작용 배웠는데 앞쪽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힘이 항상 존재하니까 우리는 합성을 해서 합력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합력을 구했을 때 단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불렀다? 알짜 힘이라고 불렀을 때 이 힘 두 개의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이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 모두 다 지금 어떤 내용이다. 얘네들이 힘이라고 하는 설명은 모두 다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상호작용한다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때 물체의 힘은 절대로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항상 쌍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다른 힘을 반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하면 A가 B에 가한 힘이 작용이면 B가 A에 가한 힘이 반작용이라서 작용, 반작용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B가 A에 가한 힘이 작용이면 A가 B에 가한 힘은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는 중요치 않다.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뉴턴 운동 3법칙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힘 센서 A하고 B를 연결을 하고 한쪽만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한쪽만 잡아당겨가지고 양쪽에 힘이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한쪽만 잡아당겼는데도 반대쪽에 똑같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모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한테 작용한 힘? B가 A에 작용한 힘과 서로 어때? 크기는 같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 그래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 플러스 F면,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F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뉴턴 운동 3법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는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작용이 되느냐? 동일 직선상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선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작용, 반작용 관계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에서 존재한다. 세 가지가 같네요. 세 가지가 있네. 크기가 같고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다. 그러면 이런 작용 반작용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뒤에서 힘의 평형과 차이점을 나타내게 될 거야. 우선은 넘어가고 밑에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작용 반작용 법칙. 자, 로켓이 가스를 내뿜어요. 그러면 이거는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가스를 내뿜는 힘이야. 그지? 가스에게 작용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노가 뭐를 밀어? 물을 밀잖아. 그러면 그거의 반대작용으로 이번에는 물이 뭐를 밀어? 노를 미니까 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배까지 해서 모두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드론의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로켓하고 가스가 나왔잖아. 그럼 가스하고 로켓 주어 목적어가 계속 바뀌는 거야.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미는 거고
드론의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가 드론을 위로 미는. 이렇게 돼서 주어 목적어만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 중에 뜰 수 있다는데 작용 반작용은 힘의 평형하고 많이 헷갈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하고 두 힘의 평형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다 같아. 첫 번째는 뭐냐?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를 해서 작용반작용이랑 두 힘의 평형의 공통점은 이렇게 똑같은데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 이 차이점은 첫 번째, 작용반작용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하고 B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거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A하고 B 둘 사이에 작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물체가 가운데 있잖아. 그지? 그럼 물체를 C라고 할게. 그런데 A가 잡아당기고 B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A, B, C 최소 셋이지. 그지? 그래서 최소 셋 이상에서 작용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뭐다? 두 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상대방 물체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B의 작용점이 있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A의 작용점이 있어서 작용점이 어디에 존재한다? 두 장소, 두 곳, 상대방한테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두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있다? 한 물체, 같은 물체에 있어. 그래서 몇 곳에 있는 거야? 한 곳에 있습니다. 작용점이 지금 C라는 물체 내에 같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이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작용점이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힘을 합성할 수가 없어. 합성할 수가 없어. 하지만 두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힘을 합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 0. 양쪽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딱 반대잖아. 그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니까 알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성하면 0이 나오니까 합성이 가능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개념 확인하기 요거 풀어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작용 반작용 다 했고.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 식은 우리 다 했어요. 이거 통합과학 때 한 내용이니까. 자, 물체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운동량은 여러분 벡터만 빠르게 아시면 돼요. 물체 질량과 무슨 곱, 속도 곱으로 나타내는데, 운동량도 벡터, 속도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조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운동량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겠어? 크기는 MV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지? 당연히 운동량이 크려면 질량과 속도가 크면 되겠죠? 당연히 비례가 되겠고.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은 어딜까? 결국에는 누구 방향과 같다? 속도 방향과 어떻다? 같아야 된다. 왜? 속도도 벡터, 운동량도 벡터니까. 그럼 단위 보도록 할게. 속도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터 퍼 세크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킬로그램이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게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단위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운동량 단위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량 볼 건데,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충격량이라는 게 얹어지면서 뭐가 바뀝니까? 운동량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과 같은데, 요게 충격량인데,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니까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충격량도 작년에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고 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충격량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방금 누가 벡터라고 그랬어? 작용하는 힘. 그지? 그러면 이 충격량은 F가 아니라 I지. 이 충격량은 방향이 누구랑 같아야 돼? 이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힘이 무슨 힘이다? 알자 힘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무슨 힘? 알자 힘. 그래서 알자 힘에 의한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으로 우리가 이제 얘네 식을 좀 유도를 해볼게. 뭐냐면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은 값인데 우리가 F를 ma라고 잡았잖아? 요거는 무슨 정의야? 가속도 법칙이지, 정확하게는. 가속도 법칙은 선생님 n분의 F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n분의 f가 가속도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힘의 정의식으로 나타내면 f는 뭐가 돼요? ma니까 고식을 쓴 거예요. 대신에 a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바로 뭐예요? 가속도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식으로 이제 식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델타 t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F 델타 t, 충격량이죠. 그 다음에 m하고 델타 v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여기 있는 충격량은, 그죠? 이 충격량은 누구랑 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값이에요. 그죠? 얘랑 이렇게 같은데, 여러분 가속도 법칙하고 가속도 정의를 직관적으로 쓰면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법칙은 뭐야? n분의 f죠? 그 다음에 가속도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얘 곱하면 m 델타 v니까 델타 p가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f 델타 t니까 충격량 I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 식이에요. 똑같은 걸로. 그리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지를 좀 볼 건데,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도가 v에서 v 프라임으로 변했습니다. 속도가 증가했는지 뭐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 속도가 되면 얘가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내가 처음의 운동량에서, 나중의 운동량이지. 쏘리. 델타 값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값을 뺀다? 처음의 운동량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 운동량은 P'이라고 적고 처음 운동량은 P0라고도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기호는 언제든지 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벡터값 표시를 할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도 벡터, 속도도 벡터입니다.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아까 위쪽에서도 썼지만 여기도 속도 변화량도 다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고 했는데, 알자 힘에 따라서 운동량도 어떻게 변할지 봅시다. 결국에는 같은데 내가 아까 알자 힘이라고 다 준 거야. 자,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 운동량이 변하는데,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하면 F는 ma, 요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m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요거 a잖아, 가속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뭐랑 같아? 델타 p랑 같아. 그러면 내가 요 델타 t를 여기 있는 f랑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충격량 i가 된다. 계속 같은 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힘하고 시간에 관한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힘하고 시간. 첫 번째 봤더니 힘이 일정한 운동을 시켰나 봐요. 그럼 힘이 일정한 운동을 시켰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은 F랑 T니까 결국에는 뭐랑 같다? 충격량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F가 일정한 그래프는 기계가 아닌 다음에는 힘들고요.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이렇게 힘이 계속 변하면서 충격량을 받는다라는 거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자, 넘기고 외력에 의한 운동량 변화 봅시다. 자, 물체 운동량과 알자 힘이 같은 방향이며 운동량이 증가한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MA,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인 거죠? 그랬더니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V가 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져요. 그럼 처음에 있던 P0, 운동량이 얼마가 돼? MV0가 되고, 그 다음에 P 프라임,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 MV가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더 크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MV라고 그랬고,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MV0라고 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P 프라임에서 P 제로를 빼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운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무슨 값을 갖겠다? 플러스 값을 갖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운동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플러스로 지금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힘을 줬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M-A 방향으로 힘을 줬습니다. 곱하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그랬더니 속도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M 얼마예요? V0가 되겠고 줄어들긴 했지만 나중에 운동량 P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MV가 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P 프라임에서 P0를 빼게 되면 0보다 작아서 무슨 값이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운동량이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그래프 하나 나오고 요거 설명을 했었는데 FT 그래프. 이번에는 시간하고 운동량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여기가 운동량, 여기가 시간인데 우리가 요런 문제 풀 때는 우선 식부터 쓸게요. I는 F 델타 T, M 델타 V, 델타 P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풀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X축에 해당하는 게 T고요. Y축에 해당하는 게 P면요. 식을 살짝 바꿀 수 있네요. 그죠? 이거 넘겨주면 되죠. 그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알자 힘 F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뭐다? 알자 힘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t 시간 동안에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p0가 처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p 프라임으로 나중 운동량인데 얼마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에서 나중에서 처음 값을 뺐으니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알자 힘 F와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겨서 57페이지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식은 유도 안 하고도 그냥 맞다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0이면,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0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력이 얼마인 상태다? 없는 상태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 되면 물체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결론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하고 난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돌 전의 관계를 봤더니 V1하고 V2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A하고 B가. 그러면 속도는 지금 A가 더 빠르니까 결국에는 A, B가 어떻게 될 거다? 충돌을 할 거다. 그러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 B 입장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아까보다? 빨라졌지. 그래서 그림 봐봐. V2에서 V2 프라임은 속도가 빨라져서 운동량이 커졌단 말이야. 보이지? 그지? 운동량이 이게 PB라고 한다면 이게 PB 프라임이야. 나중 운동량. 그래서 커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A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처음 운동량 PA가 되는데 얘는 지금 충돌을 하게 되면서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누가? A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럼 운동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받으니까? 반대로 받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래서 PA 프라임은 속도가 줄어들어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두 가지 더한 값은, 그지? 이게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인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얘도 다 더하면 충돌하고 난 후에 모든 운동량이 합인데 그게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럼 법이죠? 법칙. 그러면 얘는 당연한 거예요. 뭐가요? 예외가 없어요. 그죠? 법칙은 항상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차원 충돌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확인하는 실험 봅시다. 레일의 양쪽 끝에 운동 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하고 연결을 했는데 역학수레를 여기다 가운데다 B를 놓고 나서 A를 레일 끝에서 밀어서 B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 전후에 AB 속도를 측정해서 표에 정리를 했는데 Q를 추가해서 AB 질량을 변화시키거나 A 속도를 변화시켜서 실험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 실험을 여러분이 우리 볼 수 있게 좀 편안하게 바꿔볼게요. 자, A의 질량과 충돌 전 A 속도가 나왔죠? 그러면 충돌 전 PA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MA랑 VA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MB가 있는데 충돌 전에 역학술의 VB는 무슨 상태예요? 속력이 0인 상태예요. 그럼 0m/s니까 내가 B 질량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B의 초반에 있던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충돌 후 A의 속도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나올 텐데 MA의 VA 프라임을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B 프라임으로 B의 운동량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 MB에다가 VB 프라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얘네 둘을 더한 게 충돌 후의 운동량이죠. 이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라면 요 값이 충돌하고 난 후의 운동량의 합인데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고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후에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적용하느냐? 자,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물체의 운동과 운동량 보존을 볼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외에도 한 덩어리가 되거나 한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모두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모든 경우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한 덩어리가 되는 거 뭐 식은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M1V1 곱한 거, M2V2 곱한 거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 거랑 같다? 얘 곱해서 더하고 얘 곱해서 더한 값이 얘네들 한 덩어리로 돼서 속도 V로 가는 것과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가 되는 경우, 이거 조심하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속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 분리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된다? 정지였으니까 0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리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0이 돼야 돼요. 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MA 속도 VA와 MP 속도 VB를 곱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무슨 차이가 되냐면 만약에 질량 B가 2대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2가 되는 대신에 요 값을 더해서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3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가 되는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뭐가 같은 거다? 운동량의 절대값이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절대값이 같다. 요것만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사례 봅시다. 스포츠, 교통수단, 발사체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상호작용한다라는 건 힘이 작용하는 모든 상황에는 다 전달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컬링 경기에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컬링 스톤이 다른 스톤과 충돌 후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량으로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정중앙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쳐서 내가 요 각도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에 뭐 쓰느냐? 패들보드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면 내가 앞쪽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그래서 사람의 운동량만큼 패들보드에 여기 쓸까? 내가 사람이 이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패들보드는 반대쪽으로, 그지? 운동량을 가져서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체가 발사될 때 뒤로 방출한 기체 운동량이 크면 내가 발사체 운동량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용 반작용이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쇼트랙 개조에서 뒤 선수가 앞 선수를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밀어주면 앞 선수도 뒤 선수를 어떻게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뒤 선수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앞 선수 운동량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전체 운동량 합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행기 엔진에서는 연료를 태워서 생긴 기체를 뒤로 빠르게 보내죠. 그러면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이 생기고 우주에서 로켓을 분리하면 뒤쪽의 로켓의 운동량이 어떻게 돼? 위쪽으로 쏘니까 여기는 줄어들지만 앞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누군가 하나가 운동량이 줄면 나머지 하나는 늘어나야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음, 여기까지 지금 해서 설명 다 했고요. 운동량 보조는 큰 내용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놓고 뒤에 문제 다 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